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한 CCTV 선택을 위한 필수 지식과 120% 활용 방법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김지선 기자입니다. 이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영상 감시 시스템 도입 시 필수 고려 사항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안 그리고 운영 개선 효과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스 커뮤니케이션스 코리아의 김규범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엑시스 한국지사 김규범입니다. 저는 IT 분야에서 26년의 영업 마케팅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엑시스는 2008년부터 합류하여 영상 감시 분야의 다양한 고객을 만나 영업 및 마케팅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력을 바탕으로 오늘 스마트한 CCTV 선택을 위한 필수 지식과 120% 활용 방법이라는 주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약 45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5분가량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가 끝난 후에 선별해서 김규범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또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이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은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스마트한 CCTV 선택을 위한 필수 지식과 120% 활용 방법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CCTV 시스템은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할 텐데요. 이 스마트한 CCTV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영화의 영향 때문인지 CCTV라는 단어를 들으면 증거, 범인 추적, 적발, 벌금 부과 등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징벌적 사용에 대한 것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물론 증거를 확보해서 발생한 사건의 처벌을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엑시스가 바라보는 CCTV 시스템은 주변을 안전하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영상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변을 안전하게 하고 사건, 사고를 예방하며 여러 솔루션과 결합되어 스마트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엑시스라는 회사가 사실 뭐 글로벌하게 넘버원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생소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회사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시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스는 네트워크 영상 감시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1984년 스웨덴 룬드에서 설립된 네트워크 기반의 영상 솔루션 외에도 다양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는 하나 약 2조 5천억 규모의 매출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50개 국가에 지사를 갖고 있으며 한국 지사는 199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엑시스는 파트너와 함께 비즈니스를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핵심 동력입니다. 국내에는 등록 기준 300여 곳이 넘는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엑시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 발전 가능성과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2007년부터는 지속 발전을 위한 UN 글로벌 컴팩트 서명 및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이버 보안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ISO, IEC 27001 인증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엑시스는 혁신을 바탕으로 업계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1985년도에는 그 프린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 서버를 출시하여서 네트워크 기반의 솔루션을 시작하였습니다. 1996년도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의 시초가 되는 세계 최초의 네트워크 카메라를 발표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세계 최초로 영상 처리 칩을 발표했는데요. SoC, 시스템 온 칩입니다. 엑시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고요. 현재 9세대 칩을 발표하였으며 10세대와 11세대, 다음 세대의 칩도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상 처리 칩 외에도 시장을 선도하는 최신의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최초로 HDR264라는 압축 코덱을 영상 감시 장비에 도입하였고요. 세계 최초의 카메라 내장형 영상 분석 앱 탑재, 최초로 열상 네트워크 카메라,
라이터 파인더라고 불리는 저조도 기술, 집스트림이라는 압축 기술, 레이저 포커스 기술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카메라 외에도 스피커, 레이더 등을 네트워크화하였으며 신체 자궁 카메라, 공기질 센서, 클라우드 플랫폼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엑시스는 네트워크 카메라, 분석, 접근 제어, 네트워크 인터컴, 네트워크 오디오, 신체 착용,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 레코더, 시스템 장치 및 액세서리 등 영상 감시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 CCTV 카메라 외에도 이 시스템 전반을 구성하는 아주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 중심에는 좀 카메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CCTV 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용자들이 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카메라를 선택해야 할까 이런 부분이 되실 것 같아요. CCTV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검색도 하시고 또 가격도 막 물어보시게 됩니다. 근데 검색을 하다 보면 사실 그게 그거 같고 각 제품의 여러 정보를 이제 사용서 기준으로 접하게 되시는데 사용서 보니 다들 비슷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게 다 같은 성능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이제 카메라의 사용서를 보면 최소 조도라는 항목을 보게 될 텐데 빛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카메라가 선명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보이는가? 이런 부분을 뜻하는 게 이제 최소 조도라는 부분인데요. 럭스, LUX라고 쓰이는 럭스는 감광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얼마나 어두운 곳에서 영상을 표출해내는가 하는 민감도를 뜻하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어두운 환경에서 영상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여기 자료 사용서 기준 3번 카메라가 0.08 럭스로 감광도가 가장 우수하다고 되어 있고요. 2번 카메라는 0.20 루스로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보입니다. 다음 내용은 카메라 한 대를 30일간 저장하게 되면 저장 공간이 얼마나 될까입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사용서에는 영상 저장 공간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장 공간은 장면의 복잡도에 따라서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움직임이 활발한 곳과 한산한 곳은 저장 공간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도심 지역 도로로 설명드리면 낮 시간대에는 많은 차량이 움직이지만 새벽 시간에는 소수의 차량만 움직이잖아요. 이처럼 저장 공간에 대한 정보는 사실 감시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 결과는 직접 테스트한 정보이고요. 물론 해상도, 프레임수, 녹화 시간 등은 동일하게 설정해 놓은 결과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번 카메라가 30일 저장하는데 200GB가 필요하다라고 가장 적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1번 카메라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공간, 600GB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같은 영상 화질이라면 저장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사용자의 고민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이 될 것 같으세요. 가격이 여기 보시면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늘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면은 아무래도 이게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 이 가격 정보를 보실 때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영상을 보면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도가 충분한 상황, 낮 시간에는 사실 대부분의 카메라가 좋은 영상을 보여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 어려운 부분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의도를 갖고 공격 또는 침입을 하는 경우 영상이 잡히지 않거나 아니면 어두운 곳을 골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보여지는 화면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과 같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진다는 것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사용서 기준의 최소 조도값, 저장 공간,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선택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용서에 있었던 최소 조도값이 실제 영상과 비교하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장 공간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리고 가격도 저렴했지만
실제 영상은 보니까 정확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저도 진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소비자로서 그럼 이 최선의 제품을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직접 비교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최소한 시장에서의 평판은 들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상 감시 도입의 기본 목적이 안전한 환경 구축이라면 사실 4번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최선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사실 담당자는 선뜻 4번을 선택하고 또 승인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사장님이나 대표님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거 사실 비싸면 승인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4번 카메라를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용자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실 사용자는 목적에 맞는 솔루션을 가장 저렴하게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누구도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을 원하는 사용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로 비교가 가능한 가격 정보 외에 숨겨진 비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영어로는 TCO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총 소유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이 개념을 좀 알게 된다면 목표에 맞는 솔루션 도입이 가능해지는데요. 총 소유 비용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기자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영상 감시용 카메라를 도입하면 사용자들은 대략 한 몇 년 정도 운영하실 것 같으신가요? 기자님 이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보통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기기는 보통 한 4, 5년을 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영상 감시 분야의 장비들은 짧게는 5년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시스템을 설치 및 도입할 때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운영기간, 짧게는 5년, 평균 한 10년 정도 사용하면 운영 관리하면서 또 비용이 발생하고요.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지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은 해체하고 또 폐기하는데 이때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총 소유 비용은 이처럼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모든 비용을 정량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전체 이 수명 주기 동안 들어가는 비용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려돼야 할 비용은 먼저 직접 비용, 그 다음에 간접 비용, 그리고 무형의 비용으로 나눠집니다. 직접 비용은 시스템 도입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카메라 가격, 서버 가격, 설치 비용, 네트워크 비용, 액세서리, 소프트웨어 가격 등이고요. 간접 비용은 운영 및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모니터링 비용, 유지 보수, 전기료, 케이블, 시스템 설계, 교육 및 훈련, 문서화 비용 등이고요. 무형 비용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때 그 장애를 처리하는 비용, 또 가동이 중지되면 또 가동이 중지됨으로써 발생하는 또 비용, 사이버 보안 비용, 시스템 재설계 비용, 그리고 수명이 완료되면 해체 및 폐기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런 직접 비용을 제외한 간접 비용과 무형의 비용은 전체 비용의 7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1000대를 도입하는 시스템이라고 가정하면 먼저 카메라 1000대 구입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기반으로 이제 운영 관리하려면 서버를 두고 저장, 분석 등을 하는데 이때 이제 카메라 잘 맞춰서 이런 또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1000대를 10년 동안 유지하려면 또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장, 분석을 위한 서버도 또 전기료를 사용하게 되죠. 카메라의 평균 전력 소모량이 최대 2배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물론 전기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해외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즉, 저전력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운영기간,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10년 동안 최대 2배에서 3배까지 전기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카메라가 영상을 전송하는데 대역폭 차이도 카메라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효율적으로 영상 압축하면 FHD, 그러니까 200만 화소 기준으로 평균 약 한 1.5Mbps만 처리하면 되는데, 압축 효율이 떨어지는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200만 화소 기준으로 평균 3Mbps 처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장 공간도 2배 이상 필요하고요. 저장과 분석을 위해서 또 컴퓨팅 파워를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1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전기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운영을 하는데 1000대의 카메라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모니터링하려면 수많은 모니터링 요원이 필요로 합니다. 한 명이 40대 카메라를 가정한다고 보면 아까 1000대니까 25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상시 운영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1인당 40대가 아니고 50대 아니면 더 이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진화된다면 모니터링 요원이 25명이 아니고 20명, 여러 명 이렇게 모니터링 요원을 적게 운영하면 그 비용을 또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고장이 발생할 때 처리해야 될 교체 비용, 그리고 고장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 비용 등도 고려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수많은 서버, 여름철 냉각을 위해서는 에어컨, 이 에어컨 사용료 또한 함께 계산되어야 합니다. 결국 카메라는 그 자체의 비용만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시스템에 발생하는 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엑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엑시스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수천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설치, 관리하고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고요. 업계 최초로 5년 동안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제공하여 고객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사례로서는 BMW에서 저조도 카메라를 사용하니까 추가 조명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는 사례를 갖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그 강남 자곡 레미안 아파트에서 저희의 그런 스마트한 기능을 사용하면서 관제, 보안 인력을 50%까지 절감하였고요. 서버 비용, 그리고 냉각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총 소요 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카메라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러한 부분에 또 영향을 주는 그 카메라의 핵심 요소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카메라의 성능은 여러 가지 요소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상 처리 칩입니다. 이는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영상 처리, 분석, 효율적 관리 등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며 엑시스는 자체 영상 처리 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9세대 영상 처리 칩이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름은 저희가 아트팩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아트팩은 엑시스 리얼타임 픽처 인코더의 약자이고요. 9세대 영상 칩을 동영상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9세대 아트팩은 이전 세대의 8세대 아트팩보다 3배 향상된 딥러닝 기능, 50% 향상된 CPU 성능과 100% 향상된 GPU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엑시스 씬 인텔리전스라는 기능을 향상하였고요. 이미지 품질이 우수해졌으며 사이버 보안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엑시스 씬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는요, 저희가 이제 카메라가 영상 정보를 딱 입력받게 되면 그냥 이게 도로인지 건물인지 녹지대인지 이렇게 카메라가 자체적으로 영상 정보를 구분해내는 기술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V1이라는 코덱을 지원합니다.
그 AV1 지원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실 AV1이 조금 생소한 네. 그런 용어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AV1은 그 인터넷 동영상 전송에 최적화된 새로운 비디오 인코더입니다. 이 기술은 구글에서 개발해서 개방형 미디어 연합에 의해서 최적화된 새로운 비디오 인코딩 표준입니다. 여기 보이는 많은 중요 IT 기업이 이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AV1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사실 AV1은 이미 많은 사용자가 경험해 보셨습니다. 오늘도 혹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셨다면, 넷플릭스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계시다면 이미 AV1 코덱의 컨텐츠를 보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AV1이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 이 AV1이라는 새로운 압축 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요구되는 해상도가 사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TV 기준으로 이제 가정에도 웬만하면 이제 4K 해상도 제품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4K 해상도는 가로 기준 4000 픽셀을 뜻하는 거고요. 조만간 이제 8K 해상도, 즉 가로 기준 8000 픽셀 제품이 주력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H.264라는 코덱은 이미 20년 전에 출시된 코덱이고요. 당시에는 이렇게 8K 이상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초고해상도를 H.264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8K는 이제 32메가픽셀, 즉 3200만 화소인데요. 저희 기준, 엑시스 기준으로는 저희 최대 40메가픽셀 해상도까지 출시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H.264를 통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H.264 이후에 H.265라는 이제 초고해상도 지원이 가능한 코덱이 있는데요. 하지만 출시된 지 10년은 넘은 기술이지만 라이선스, 그러니까 결국 비용을 좀 발생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채택이 좀 많이 제한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AVR는 이런 앞선 H.265와 다르게 라이선스 걱정이 없고요. 이미 모든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재생이 지원되는 기술입니다. 모든 중요한 운영체제에서 이미 지원되고요.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또 기본 지원됩니다. 많은 최신의 CPU에서 하드웨어 가속도 지원되고요. VLC와 같은 무료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녹화물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역폭은 네트워크 설계와 또 저장 공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칩셋은 이전 세대 칩셋 대비 H.264라는 코덱을 쓸 때 20% 대역폭 절감이 지원됩니다. H.265 또는 AV1과 비교해보면 이전 세대의 H.264보다 40% 대역폭이 절감됩니다. 실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최신의 아트팩 9 카메라에서 좌측은 AV1 코덱, 우측은 H.264 코덱, 대역폭을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FHD 200만 화소 해상도고요. 대역폭은 평균 약 한 20% 정도 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카메라에서 해상도를 조금 높여서 이제 4K 해상도로 비교해본 영상입니다. 역시 FHD로 나오고 있고요. 대역폭 정보를 여기 보시면은 역시 평균, 이게 이제 평균 대역폭은 약 20%, 어쩔 때는 막 순간적으로는 40~50% 차이도 날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운영해보면 20% 정도 대역폭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역폭과 저장 공간을 크게 절감한다라는 이 장점, 네, 굉장한 장점인데 이 장점 외에도 또 다른 좀 기능적으로 향상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대역폭뿐만이 아니고 이제 영상 분석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 분석 기능도 역시 향상되었고요. 이전 세대 칩셋보다 3배 빠른 추론 성능을 지원하고요. 감지 거리가 또 50%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이미 기본 설치돼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분석 솔루션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이전 세대에서 지원됐던 이 사람을 감지하고 또 얼굴을 감지하는 영상 캡처 화면이고요. 이 화면이 이제 새로운 세대에서 이전 세대보다 또 먼 거리, 더 작은 얼굴까지도 감지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영상 분석 기능 2가지, 엑시스 오브젝트 애널리틱스라는 객체 감지 기능, 그리고 엑시스 라이브 프라이버시 실드라는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능을 동시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룬드에 위치한 저희 엑시스 본사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이제 찍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객체 감지를 했는데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또 작은 객체까지도 감지해내는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이제 사양서 수치라든지 이런 가격만 비교하지 말고 실제로 보고 좀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뒷부분에 강조해 주셨던 이 총소유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외에도 좀 더 고려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직접적인 이렇게 비용으로 보여지는 건 쉬운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속 발전 가능성이라는 용어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보시면은 친환경 또 저전력 설계를 해서 지속 발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친환경 부분에서 이거는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PVC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플라스틱 유형인데요.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쓰기도 편하고 습기에도 강하고 부식에서도 강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PVC로 직물을 짜뒀다. 그럼 집에 걸어두기만 해도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방출됩니다. 이 PVC를 만들 때 공정에서 독성 및 발암성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만들 때부터 위험하고요. 또 재활용도 어렵습니다. 얘를 소각하면은 저희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옥신이라고 아주 무서무시한 그 유기염소가 방출하기 때문에 소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매립 처리해야 되는데 얘가 또 분해되면서 토양하고 주변 환경으로 독성이 침출되기 때문에 대기, 식품, 환경,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BFR, CFR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 얘들은 방염, 농약, 염료, 표백제, 소독재료 막 듣기에도 무시무시한 이런 유해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엑시스에서는 이런 유해 물질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친환경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이 사용된 제품은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하지만 폐기할 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비용 문제 떠나서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등교한 학교에 PVC 제품이 있다, 이런 독성을 뿜을 수 있다. 사실 저도 아이 키우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솔직히 좀 속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엑시스는 재생 가능한 탄소 기반 플라스틱 함량이 73%가 넘습니다. 또 저전력 설계를 하기 때문에 도면 카메라 제품의 경우 3.5W라는 업계 최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트 파인더라고 명명된 저조도 기술을 사용하면 조명 비용을 절감하고 광공해를 예방할 수 있고요. 집스트림이라는 영상 압축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저장 공간과 대역폭을 절약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얘기를 또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동통신사하고 그 온라인 서점 및 예매 사이트에 그 사이버 보안 사고가 나서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사이버 보안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사실 그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이버 취약성이 밝혀진 곳은 대책을 세워 나가겠지만 아직 잠재적인 취약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곳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국가적 위험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되어야 하고요. 관련된 시장의 평판을 갖고 있는 솔루션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총수요 비용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영상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 관리하며 해체 폐기하는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드렸고요. 이러한 비용에 사실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카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현명한 판단을 바탕으로 카메라 선택을 해야 총 소유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요. 이는 사용자가 나에게 필요한 최고의 시스템을 최저의 비용으로 도입,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유용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새 워낙 핫한 게 바로 인공지능, AI가 되겠는데 이런 AI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 CCTV 그리고 영상 감시 시스템을 더 잘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런 인공지능 분석에 대한 기능 설명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좀 준비했는데요. 영상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대부분의 사용자는 사실 사후 확인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부터는 영상 감시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카메라 참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과속 감지나 불법 주정차 감지, 방범용 정보 수집, 통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용도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도시가 스마트 시티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좀 더 수치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카메라 외에도 산업용 레이더를 활용하게 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스마트한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장치로 차량 통행량, 속도, 역주행을 감지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대 150m 거리의 차량을 감지하고 최고 이복 200km로 달리는 차량을 감지해냅니다. 카메라가 페어링을 통하게 되면 손쉽게 데이터 연결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시스 카메라는 바로 이제 레이더 페어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가령 서드 파티 제품이다. 그렇다면 연동을 위해서 저희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아예 이렇게 카메라 레이더가 합쳐진 퓨전 형태의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얘는 실제 동영상으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도로에 직접 설치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 화면은 실제 카메라 영상을 녹화한 것이고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그 레이더 감지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된 거 보이시죠? 이 레이더 감지 화면은 화면 내에서 지금 좌측 상단에 있지만 뭐 우측 하단 이렇게 위동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딴 화면에서 보이게 한다. 예, 이런 설정도 가능하십니다. 레이더에서는 움직이는 차량의 방향과 속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카메라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 분석을 통해서 얘가 승용차인지, 버스인지, 트럭인지, 오토바이 등인지를 감지해서 레이더 정보와 결합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시보드와 또 결합하게 되면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정보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신호등 제어, 도로 운영 및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통량에 의거해서 우회 도로 안내나 분산 정책을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너무 끔찍한 경험들 저희 많이 겪었는데 국내에 뭐 산불도 났었고요. 전기차 화재도 났었고요. 또 배터리 공장 화재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화재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연기 감지 솔루션, 불꽃 감지 솔루션 등 사용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도 관련된 솔루션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사용하다 보면 이 연기 감지나 불꽃 감지가 정확성이나 효용성이 좀 높지 않은 것도 현실이더라고요.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발생하고 이 변화를 최대한 빨리 감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산불, 물류, 태양광 패널 및 변정소, 폐기물 처리소, 생산 라인, 전기차 충전소 등 지정한 온도 이상이 감지될 때 미리 안내하는 것, 아니면은 지정 시간 내에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감지하면 화재를 최대한 빨리 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우측의 일반적인 영상에서는 불길이 발생해도 시각적으로 잘 감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좌측의 온도 기반 영상을 보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던 불길도 확인이 되고 또 지정한 온도 이상이 되면 알람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이제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알람이 발생했습니다.
네, 동영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되는 사례를 컨셉으로 촬영된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에 사용된 솔루션은 2등급 방폭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카메라에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고 가볍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또 원격에서 온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최대 10개 영역까지 모니터링 감지가 가능합니다. 네, 열을 시각화해서 문제 지점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특정 지점의 온도 판독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온도 데이터는 화재 예방은 물론 생산 시설의 이상 여부를 감지해내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감지를 하고 나면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화재 자체를 막아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감지만으로 화재를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물론 특정한 소화시설을 미리 준비해서 감지 단계에서 적용하면 좋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넓은 범위를 모두 감지 단계에서 바로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선택은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대응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발생해서 온도 측정 솔루션이 이를 감지하고 이를 네트워크 스피커나 네트워크 스트로브 스피커를 통해서 1차 경고를 시작합니다. 점화 온도에 가까워지거나 연기가 발생하면 즉시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대피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 및 안내를 하는 것이며 위험 상황에서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상황 발생 시 안내 및 경고를 위해서 엑시스에서는 네트워크 기반의 경고 및 정보 전달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 등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감각기관의 경고를 전달하여 응급 상황을 알려서 빠른 대피가 가능하게 합니다. 침입 및 범죄 행위 발생 시 저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위급 상황이 아닐 때는 안전 운영을 위한 알림 등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적용하게 된다면 불법 주정차 상황이 발생하면 요란스러운 사이렌과 경고 불빛을 통해서 운전자는 물론 주변에 알림으로써 예방 기능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올인원 스트로브 스피커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강력한 조명이 제공됩니다. 지향성 조명이기 때문에 대피 방향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POE 아웃 기능을 통해서 카메라를 바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102dB의 높은 음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 발생 시 대응은 물론 스케줄 및 구역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녹음된 음원 재생은 물론 실시간 방송도 가능하고요. 현장과 실시간 통화 가능한 양방향 통화 기능, 또 다양한 조명 패턴, 또 사이렌 소리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 엑시스 네트워크 스트로브 스피커는 응급 상황 알림, 침입자 경고, 안전 운영 알림, 주차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솔루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에 저하는 치명적인 공중보건 문제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400만 명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의 전자담배 흡연이 교내에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됨에 따라 효과적인 감지와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데이터 센터나 제어된 제조환경 같은 특정 시설에서는 상대 습도, 온도, 밀입자 물질과 같은 공기질 파라미터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이 엑시스의 새로운 실내 공기질 센서는 이러한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네, 역시 동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기반의 엑시스 공기질 감지 환경 센서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건강한 실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기질 저하를 감지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네트워크 스트로보 스피커와 연결해서 필요한 대응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실내화변은 사실 전 세계 문제인데요. 흡연, 전자담배 사용까지도 감지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온습도 관리가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실내 공기질이 중요한 모든 곳에서 측정하고 기록하여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고 규정을 준수합니다. 공기질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전략적 비즈니스 결정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네, 엑시스 공기질 환경 센서의 특징입니다. 온도 및 상대 습도를 감지하고요. 흡연 그리고 전자담배 증기를 감지합니다. 밀입자 물질은 크기별로 3단계로 감지가 가능하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질소산화물 및 이산화탄소를 감지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합한 실내 공기질을 모니터링하여 손쉬운 설치 및 통합을 위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또한 엑시스의 다양한 솔루션과 호환 및 통합 운영을 지원합니다. 적용 분야는 실내 공기질 보장이 필요한 모든 곳입니다. 실외 환경은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실내 환경 감지가 중요한 곳이 대상입니다. 공기질 관련 정보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 예를 들어서 즉각적인 환기를 하거나 대피가 필요한 곳에 적용할 수 있고요.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전자담배 및 흡연 감지가 필요한 곳에 적용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장비의 효율적인 작동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엑시스 공기질 감지 환경 센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예, 이로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사님 말씀 쭉 들으니까 정말 엑시스가 이 영상 감시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 또 좋은 그런 솔루션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도 새삼스럽게 또 알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올바른 CCTV 시스템 선택을 위한 필수 고려 사항과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보안과 그리고 운영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거의 40분가량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동안 정말 많은 질문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 질문들 가운데 몇 개를 우선 좀 뽑아서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도 받는 시간을 지금부터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라온 질문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CCTV의 AI 기반 사고 징후 감지 및 그리고 예방 기능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기관에서 어떤 유형의 사고 예방에 좀 성공적으로 활용을 했는지 궁금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운영적 어려움과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좀 질문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수많은 사례를 갖고 있지만 이제 고객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실 또 말씀드린 데 늘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항만 지역에 보면 그렇게 낚시를 하러들 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실 낚시하러 가셨다 빠지시면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이제 AI 분석 기능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나타나면은 거기를 이제 일단 경고 방송을 먼저 해요. 사이렌 소리가 왱 울리면서 이제 경고 방송이 나면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쓱 들어보고 좀 피해 가시는 분도 있고, 몇 번 오셨던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항만 쪽 이제 도입을 하고 나니까 그쪽에서는 항만 관리하는 곳에서는 분명히 좀 줄었다. 낚시꾼들이 어쨌든 좀 오지 않고 그냥 돌아가더라.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던 사례가 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엄청 이제 우리나라에서 철을 많이 만드는 그 회사에서는 그 외곽에 이제 들어오시는 침입하시는 분들을 레이더 장치를 통해 가지고 또 사람을 감지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도입할 때 늘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고객하고 설명해 나가면서 고객한테 이런 필요성을 좀 설득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 테스트해보고, 고객들도 요즘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제조사 불러서 다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설명드리고 또 여러 제조사들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고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말씀 주셨는데 국내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엑시스 라이브 프라이버시 실드라는 그런 기능이 저희 기준으로 7세대 칩부터 모두 다 무상으로 다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그냥 활성화만 시키시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걸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그 주체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령 특정 관리자만 전체 얼굴 데이터를 보게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들은, 일반 관리자들, 모니터링 요원들은 얼굴을 못 보게 딱 블러 처리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거든요.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준비되어 있고, 다만 말씀드릴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그 운영 주체에서 결정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워낙 AI가 핫하다 보니 또 관련된 좀 질문인데,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자체에서 이 AI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 엣지 AI 성능이 중앙 서버 기반 분석과 비교해서 갖는 이 한계와 또 장점은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네. 한계가 앞에 있으니까 한계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결국은 이제 그 컴퓨팅 파워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CPU, GPU가 빵빵하면 분석 기능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가령 빵빵한 CPU, 빵빵한 GPU를 놨는데 얘가 한 번에 카메라 몇 개를 처리하느냐, 업계에서는 보통 최대 4개 카메라까지는 분석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모 구청 같은 경우 카메라가 2,700대인데 2,700대를 4개씩 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650개의 분석 서버를 놔야 됩니다. 근데 CPU와 GPU를 고사양으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사실은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엣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고성능 CPU, 고성능 GPU를 기존까지는 사용 못했던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9세대 칩부터는 이 부분을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 같은 경우는 100% 향상됐고, GPU는 50% 반대가요? CPU가. 어쨌든 저희가 CPU, GPU, 컴퓨팅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이런 중앙 서버에서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700대의 영상 분석을 위해서 분석 서버가 650대를 추가로 놓느냐. 그런 650대를 놓으려면 막 이만한 방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서버가 전기 먹죠. 또 윈도우 설치해야 되죠. 또 전기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컨 돌려야 되죠. 어마어마한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그런 기능을 엣지에서 한다면 카메라에서 하게 되면은 서버를 놓을 필요도 없고, 서버 공간을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전기료도 완전히 절감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엣지에서 중앙에 있는 강력한 CPU, GPU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못 따라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9세대부터는 아주 많이 근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때도 좀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사이버 보안. 네. 워낙에 요새 좀 사건 사고가 많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보안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관련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 CCTV 시스템에서 가장 흔한 사이버 위협 유형은 뭐고,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카메라 단에서 취할 수 있는 보안 조치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국가와 나라를 떠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흔히 저희가 이제 스파이 칩이라는 거를 들어는 보셨을 텐데, 스파이 칩이 이렇게 가령 카메라 열면 이렇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부분 굉장히 이분들 현명하십니다. 이 PCB라는 이 보드 단계에서부터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사인펜으로 이렇게 점 하나 딱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더미 더미 칩을 하나 딱 얹어버립니다. 그게 육안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요. 얘를 기판을 뜯어내가지고 납땜을 다 제거해야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숨은 사이버 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카메라가 제조 단계에서 어디에 그 PCB를 사용하느냐가 사실은 요즘 단계에서는 거의 큰 첫 번째 요소라고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이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게 또 사용자들로서는 늘 하셔야 되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무조건 비밀번호는 아무리 못해도 6개월에 한 번은 바꾸셔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하면 제조사에서 1년에 아무리 못해도 2번 이상 새로운 그 OS, 펌웨어를 내보냅니다. 그럼 새로운 펌웨어를 꼭 깔아주세요. 저희 윈도우도 사용하다 보면 윈도우 업데이트 뜨고요. 뭐 안드로이드나 애플 사용해도 OS도 뭐 보안 업데이트 계속 뜨잖아요. 그럼 그거 그냥 눌러서 업데이트 하거든요. 근데 유독 CCTV는 잘 안 하세요. 한번 하시면 손을 안 대시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이처럼 일단은 그 제조사가 사이버 위험에 대한 보안이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업계에서 평판 어떤지도 좀 들어보시는 거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늘 비밀번호 새롭게 6개월마다 바꾸시고, 또 제조사가 이거 OS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안내 오면 빨리빨리 바꾸셔야 이 똑똑해지는 해커의 공격에서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이버 칩이 그렇게 저도 숨어 있는 거는 살벌하더라고요, 진짜. 놀랍네요. 몰랐어요. 네, 저도 네. 몰랐습니다. 그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정말 다들 이제 유의를 유념하셔가지고 말씀 주셨던 그런 보안 조치들을 이제 늘 실행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그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셨을 때 사실 총소유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설명도 해주셨고 강조해 주시면서 사실 비용적인 측면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맞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 하는 고민 포인트가 바로 이제 유지보수 비용.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이 유지보수 비용 관련해가지고 엑시스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에 좀 비교해 봤을 때 비용 대비 효용이 좀 어느 정도 좋은지, 유지보수 비용이 좀 얼마나 좀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네. 예, 보통 업계에서 유지보수, 무상 유지보수를 3년 할 때 저희는 업계 최초로 5년이라는 유지보수 기간을 다른 경쟁사보다는 좀 더 길게 잡아서 자체적인 고장이 날 때 대응하는 것을 먼저 첫 번째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무상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청에서 약 2,700대의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마다 비밀번호 바꾸시고 새로운 펌웨어 나오면 올리시고. 근데 이거를 2,700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비밀번호 바꾸자고 하면은 아마 못 바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아까도 소개해 드렸지만 엑시스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그 툴을 사용하시면 2,700대를 한 번에 비밀번호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OS를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어떻게 고객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유지보수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가, 저희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게 새로운 펌웨어가 나왔구나 안 나왔구나, 얘는 언제까지 또 무상 유지보수가 되나, 이런 것도 그 툴을 통해서 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2,700대의 비밀번호를 네. 끔찍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네. 예전엔 그렇게 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좋은 그러더라도 기능이 꼭 네. 바꾸십시오. 그러니까요. 힘들더라도 네. 유지보수 업체를 불러서라도 꼭 바꾸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전부터 그랬지만 많은 곳들이 우리의 CCTV는 다 스마트한 CCTV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CCTV는 이제 AI CCTV까지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엑시스 커뮤니케이션즈 같은 경우는 이 타사의 제품, 스마트 CCTV와 비교했을 때 좀 차별화된 기능이라든지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엑시스가 좀 특이한 곳 중에 하나인데요. 본인이 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곳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애플 아이폰이 나왔던 그 시점, 2009년도에 저희가 우리가 이런 분석 기능을 만드는 것보다 좀 천재 같은 사람이 만든 분석 기능을 카메라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미 그때 해가지고요. 엑시스가 만들지 않은 스마트한 기능도 올릴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OS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하니까 엑시스가 만들지 않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올리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엑시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그 플랫폼을 엑시스 모든 카메라 제품에 탑재가 돼 있고요. 이게 애플이나 안드로이드하고 다른 점은 이거 개발하는데 비용을 받거나 아니면 이거를 팔았을 때 수수료를 얼마를 떼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리소스를 모두 사용하셔서 새롭고 좋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한 기능을 개발하셨으면 그냥 카메라에 올려서 사용하시다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이 아마 경쟁사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 아까 사실은 발표하실 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 같은데 일단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카메라라든지 그 관리 서버를 좀 기준으로 하는 외부 API가 좀 있는지 궁금하다. 이 개발 프로그램, 그러니까 외부 프로그램과 좀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데요. 엑시스는 참 한결같습니다. 잘하는 거는 잘하고 못하는 건 외부한테 맡기자. 그러려면 여러 VMS랑 막 연동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저희는 아주 초기부터 API를 완전히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픽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API가 공개되어 있고요. 또 윈도우 기반에 활용할 수 있는 SDK도 또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GitHub라는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는데요. GitHub 들어가시고 /엑시스 커뮤니케이션 치시면 거기에 또 수많은 개발 관련된 정보 소스를 얻으실 수 있도록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 한 질문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네네. 마지막 질문을 이제 하나 드리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역시 비용 문제 네네네.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네. 현업에서는. 네네. 네. 이 설치 초기에는 사실 좀 질문을 말씀드리면 네. 설치 초기에는 비용이 좀 크다라고 들었는데 실제 고객사를 기준으로 좀 어느 정도 기간 내 이 비용 회수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별로 그런 쉽게 보시면 이제 전기료 차이가 너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기간이냐고 딱 꼬집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실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독일인가 미국에 있었던 그 데이터 센터를 기억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B라는 회사의 제조품을 사용했었는데 비교해 보니까 이 기본 그 필요한 전력 소모량이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운영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추가 300대가 깔려 있었는데 추가 200대 설치할 때 이제 당연히 저희 제품으로 교체를 하셨고요. 기존의 300대도 이걸 빨리 바꿔버리는 게 우리 데이터 센터에 도움이 된다. 특히나 전기료가 비싼 나라니까요. 그래서 멀쩡히 있는 것도 그냥 뜯어내고 그냥 저희 제품을 솔루션을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게 전기료는 사실 우리나라 너무 쌉니다. 축복받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복받은 거고요. 하지만 이 전기료가 정말 심각한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간을 따지지 않고 아주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사례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질의응답까지 다 이제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이사님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발표가 마무리되면 설문이 전달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솔루션을 한번 좀 사용해 보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고객의 어려운 점을 듣고 맞춤형 솔루션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제품을 내가 좀 판매 좀 해보고 싶은데 뭐 파트너 어떻게 될 수 있나 이런 궁금하시면 저희가 마침 다음 주에 그 파트너 가입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역시 설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또 못 드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저희 엑시스 코리아가 또 유튜브 채널을 또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솔루션 소개를 또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과거에 소개됐던 이런 솔루션 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지사에 그 솔루션 체험센터가 있거든요. 저희 위치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미리 신청만 하시면은 또 방문하셔서 이런 솔루션들을 체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엑시스는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혁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좋은 솔루션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 이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은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설문 끝까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스마트한 CCTV 선택을 위한 필수 지식과 120% 활용 방법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